네. 안녕하시지 못한 주말이 또 이어지겠네요. 그러게요. 금요일 저희가 뭐 방송 들어가기 전에 뭐 있었던 일들 너무 옛날처럼 느껴진다.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지금 이게 3월인지 4월인지 오늘 날씨만 보면 4월 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의원님.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들이 자꾸 가고 예. 매주 다음 주에 됩니다. 다음 주에 한 지가 지금 몇 주가 됐고 너무 어이없.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 오늘도 도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요 차림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날씨가 그렇더라고요. 더워져가지고 참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를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야, 저 까마로 정동영 의원님 같은데 네. 뭐 노익장이네 노익장. 완전 젊어 보이시네. 이번에 또 1심에서 70만 원인가요? 아 그러셨나요? 선거가 기운 잘 나실 일이 있어. 나이가 70인데 저 양반이 지금 젊은 분이 아닌데 저렇게 젊어 네. 보이시. 네,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도보 행진을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또 오늘도 고통받고 있으면서 불면의 밤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헌재가 어제 이제 공보관을 통해 가지고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선고 기일 지정 없다, 선고 없다 예.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저께 헌재 브리핑룸을 지켜보면서 빨리 해야 된다. 이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기대 희망마저 뭐 어제 오후부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렇죠. 이번 주를 이번 넘기는 주. 거는 헌재가 이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고 네.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자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 비겁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비겁하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이런저런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그 한덕수의 선고를 앞에다가 배치한 점도 그렇고 네. 근데 근본적으로는 제가 이 점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했어요. 제가 과거에 이제 현역 의원 시절에 인사청문회를 좀 이렇게 참여할 때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이제 김영두 재판관 인사청문회 때 제가 헌재의 주인이 누구냐 네.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음. 법원의 주인은 누구냐 판사 출신이니까 오, 예. 그랬더니 판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재판관이냐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대. 그럼 국회의 주인은 국회의원이겠네. 그렇대. 그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래요? 예. 그걸 기자님도 모르시니 네, 그거 네. 아시겠어요? 무슨 뭐 하여튼 제가 얘기하면 뭐 보도가 잘 안 되니까 그러겠지만 하여튼 영상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심각한 부분이. 깜짝 놀랐죠. 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여기 주인공이고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주인공이라고만 생각해도 위험한 일인데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야. 그러니까 국가가 얼마나 지금 이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네. 이런 게 지금 별 관심이 없어 보이잖아요. 무슨 다른 나라 사람이 지금 한국 뉴스 보면서 심판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그 안에는 이제 그 의지가 있는 재판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어떤 결과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네. 이토록 기회주의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론을 뒤집지는 못하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주는 이런 태도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그간에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과도한 특혜를 베풀어 왔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하고 유리된 그러니까 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번 윤석열에 의한 내란 사태가 단순히 그냥 어느 날 미친놈이 술 먹다가 지금 생각나서 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암덩어리들이 곳곳에서 자라고 있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제거하는 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반드시 진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 여러 가지도 고민도 좀 하고 예, 예. 절차상으로도 여러 가지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것들은 예. 우리가 많이 생각해오고 뭐 그야말로 이제 봐주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건 너무 도를 지나쳤다. 그렇죠. 헌법 이게 재판소가. 천재가 왜 존재하는지만 예. 한 번만 생각해봐도 이거는 뭐 그냥 단순히 뭐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철학이 빈곤한 거예요. 헌법재판소를 애초에 만든 이유가 이런 사회적인 갈등, 사회정치적 그렇죠. 갈등을 좀 권위 있는 판단에 의해서 좀 빨리 해소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만든 건데 이게 뭐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도 이 극단적인 대립이 헌재의
파면 결정이 선고된 후에는 그걸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움직임이 좀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늦었어요 지금. 너무 늦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헌재가 무슨 이제 앞으로 필요가 있겠냐. 예, 그러니까 이런 맞습니다. 중차대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를 뭐 풀어주는 현실에서 네네. 이 아직까지 선고를 안 하고 있다. 이거는 헌재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헌재가 이제는 더 이상 쓰임을 다했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또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는 기관들이 있으면 이걸 없애야 될 거냐, 구성원들을 바꿔야 될 거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검찰은 네. 저거는 우리가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되는 어떤 학습을 통해 저건 이제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윤석열 탈옥 사태와 관련해서도 네. 이거는 없애야 된다. 이 생각이 이제 확실히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헌재는 없애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헌재 구성원들을 바꿔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사실상 법원의 식민지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판사 출신들이 다 그렇죠. 가서 있고 예. 지금 이번에 결정해야 될 8명의 재판관 중에 한 사람 빼고 전부 다 서울대 법대 동문입니다. 서울대 법대 동문. 서울대 동문이 아니고 서울대 법대 동문. 응? 서울대 법대는 형식적으로는 단과대학으로 돼 있지만 네. 사실상 같은 과예요. 응? 과가 나눠져 있긴 했었어요. 우리 다닐 때. 그렇지만 사실상 같은 과예요. 같은 과 동문들끼리 딱 한 사람 이미선 재판관만 부산대 법대 출신이에요. 네. 완전 서울대 법대 동문들끼리. 서울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동료화된 집단, 그다음에 이제 판사 출신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으면 네. 다른 생각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죠. 이거는 그렇네요. 진리죠, 진리 어떻게 보면. 어허. 그러니까 왜 경찰은 경찰대 중심으로 부역을 했을까? 왜 육사는 아니죠 군은 육사 출신으로 저렇게 쿠데타에 가담했을까? 보세요. 쿠데타를 저지하려고 그다음에 쿠데타에 저항하고 이랬던 예. 사람들 보면 저 수방사 일경비단장 조성현 대령 저 한남대교를 건너지 말라고 했다. 네. 내 부하들이 보고 있어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 사람 ROTC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저기 특전사 헬기가 늦게 뜬 이유가 수방사에서 서울 공역 이거를 허가를 안 맞아요. 해줬다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 삼사관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아. 박정훈 대령도 예. 해사 출신이 아니고 해군 학사장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 핍박한 건 다 회사 출신들이야. 그래서 싹 일치단계에서 거짓말하고 이랬던 거는. 그러니까 이 동료 집단이 어떤 조직을 예. 완전히 거의 장악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걸 생각해봐야 되고 헌법재판소 구성은 그래서 과거부터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88년도에 이제 처음 출범을 하는데 그 직후에 이제 구성원들을 보면 그 정치인인데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조승형 재판관이라는 분이 있었고 또 한병채 재판관이라는 분이 있었고 네.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 출신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그러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계속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일기 재판관으로서 굉장히 의미 깊은 저 선고를 많이 했거든요, 결정을.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법조인들이 이 법률 조항을 가지고 이렇게 말장난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법을 창조해 버리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봤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다른 거는 그래도 뭐 상급심을 통해서 내지는 법원을 통해서 견제하고 뭐 바꿀 여지라도 있다고 하지만 헌재는 아예 단심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구성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또 겪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그렇네요. 헌법재판소가 저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스템에서 헌재를 없애면 그럼 대법원이 다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대법원은 진짜로 헌법 마인드가 없어요. 그냥 대법원은. 오로지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민법 마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 마인드. 네. 민법 마인드는 특징이 뭐냐면 평등한 상태에서 당사자들의 계약과 합의 이런 거를 기초로 전개되는 법리예요. 그리고 실제로 고시 공부하거나 이럴 때 제일 두꺼운 책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민법이고 제일 많은 공부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민법이고 네. 판사를 하는데 기본이 되는 게 민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원 내에 가장 보수적인 법관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게 정통 법관인데 하는 학회 이름이 민사판례연구회예요. 네, 예. 우리법연구회는 유도 아니에요. 민사판례연구회 해결문에 비하면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법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를 대등한 당사자의 계약으로 간주해가지고 이상한 판결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대법원의 어떤 그 헌법을 전제로 한 생각 이런 것들이 판결에 거의 담겨 있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헌법재판의 권한을 줬을 때 과거에 한 번도 우리가 의미 있는 어떤 판결이 나온 적이 없어요. 네. 예전에는 대법원에 있었을 때도 있었거든요. 예, 위헌법률 예. 심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헌재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는 법률가들한테만 맡겨서는 안 된다 네. 하는 생각을 심각하게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재의 이제 필요성을 증명하라 우리 국민들이 외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원을 보면은 우리 국민들하고 이러다 다른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 이 뭉쳐가지고 진짜 다른 판결 내리는 게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맞아요. 있으니까 국민들이 지금 저걸 못 국민들이 믿고 예. 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예. 지금 10명 중에 6, 7명은 빨리 탄핵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사실은 헌법재판소 이름 자체가 헌법재판소니까 제가 예전에 국회 경비대장이 국회를 경비하라고 했더니 군인들은 집어넣고 국회의원들은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어이없는 네, 소리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예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그러면 헌법이 저렇게 망가뜨려지고 지금 헌법을 그렇네요. 정면으로 무시하는 세력이 있을 때 가장 확실하게 가장 신속하게 결정해야 되는 데가 헌법재판소예요. 근데 제일 걱정을 끼치면서 제일 시간을 끌어 이런 게 어딨냐고. 그러게 말입니다. 헌법을 놓고 딱 보면은 이번 내란 사태를 보면은 네. 이건 모르겠어요. 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그렇죠. 딱 그냥 즉각적으로 네. 딱 보면 이거 헌법 위반했네. 한글만 읽어봐도 아는 거를 보통 사람은 3분만 생각해보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렇죠. 지금 며칠째입니까 네. 이걸 이번 주 일요일 되면 하물며 100일, 100일. 지금 그나마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예. 제가 들어보니까 수요일 날 밤 늦게까지 평일을 했고 목요일 날은 1시간 정도 하고 끝났대요. 네. 그다음에 목요일에는. 금요일 날도 짧게 끝났대요. 그러고 나서 아. 금요일 날 나온 게 한덕수 월요일 날 목요일 날 어제 나왔던 게 나왔던 예. 게 뭐 저기 한덕수 선고하겠다 네, 이런 건데 월요일 오늘도 10시. 지금 평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고 월요일도 한대요. 네. 월요일 날 선고하고 오후에 한대요. 그러면 길게 한 다음에 짧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마무리가 이제 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조금씩 하는 예, 거. 그러니까 어제 짧게 했던 거는 이제 예. 한덕수를 그럼 먼저 합시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아하. 있고 오늘 하고 월요일 날 하는 거는 마지막 이제 윤석열 마무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월요일까지만 하고 화요일부터는 안 한다 뭐 이건 아니니까 근데 일단 월요일까지는 예정돼 있다는 걸로 봐서는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다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명분도 없어요. 그 지난번에 제가 한덕수 때문에 좀 늦어질 가능성이 맞아요. 그나마 논리적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지적하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약간 맞춘 셈이 됐는데 이제 어쨌거나 결정을 했으면 한덕수 것도 이제 한다고 했으면 이제는 확실하게 저기를 끊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26일 날이 지금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기일이란 말이죠. 네. 이거를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 26일을 넘길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그거 헌재가 시체말로 너무 가오 떨어지는 일이거든. 법원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하급심인데 대법원도 아니고. 그렇죠. 예. 예. 그런 설사 그런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그냥 국민들이 볼 때는 저거 보고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뭐 짜고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정치지 하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을 자초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25일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네. 지금 아예 어젠가 오늘 이번 주에는 뭐 더 안 이상 한다. 선거 공개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5일 월요일 날 끝내고 25일 날 선고해 주기를 그리고 그 가능성이 네. 있다는 점을 그래서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하여튼. 25일 그러니까 26일 이제 아침에는 모의고사가 또 있다고 하니까 예, 예. 학생들이 또 그렇죠.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막을 수는 없고. 예. 근데 그 26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이재명 대표 그 선고를 보고 헌재가 선고한다. 이것도 참 국민들이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선고 뭐 이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만 네. 그걸 결과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헌재가 그러면 양쪽에서 공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어떻게 해도 우스운 일이 돼버려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헌재의 주인이 누군지를 한 번만 생각해보면, 그 국민이라는 걸 한 번만 생각하면 네.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그렇네요. 길러내 왔다 이 생각을 지금 예. 해야 됩니다. 헌재에 대한 재구성, 헌재 재판관들 재구성 이것도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헌재, 그러니까 헌법이 제일 뭐 중요한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 이게 헌법이 또 살아 숨쉬어야 되는 것이고 물론이죠. 헌법을 네, 판단하는 것도 네. 이게 국민들의 의사와 목소리를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게 안 되고 그 사람들 다른 곳에 살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데 헌법재판 있고. 역사상 가장 기가 막힌 판결 중에 하나로 얘기되는 게 행정수도 아, 위원하면서 위원 결정을 하면서 관습헌법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 시민들이 참여했으면 그렇죠. 그게 하겠습니까 그게 그거를? 관습법을 어떻게 말이 안 얘기합니까? 되는 소리지.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장난을 지금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저도 헌재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부끄러운 판결 중에 하나에 관여했다고 그건 반드시 역사에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불온서적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을 했을 때 예. 그거 제가 저 대리인이었단 말입니다. 시청 대리인이었는데 그때 공개 변론까지 하고 그거를 기각했어요. 기각했는데 그때 제가 이걸 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예. 불온서적이라고 지정을 했잖아요. 근데 불온서적. 불온이라는 개념이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느 선을 넘어가면 불온인지가 이게 특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 불확정적이고 굉장히 불명확한 개념이다. 그럼요. 누가? 그래서 얘기합니까? 이미 위원 결정을 헌재가 한 적이 있어요. 불온 통신이라는 거와 관련해서 네. 불온 통신의 제한 이런 것과 관련한 법 조항을 위원 결정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온 서정이니까 저는 당연히 그게 될 거라고 예, 생각했고 당연하게. 또 하나 더 결정적인 게 예. 우리가 중학교 때만 다녀도 초등학교 때도 뭐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 기본권이 헌법에 나열돼 있고 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이 존재하는 게 우선이고 나머지 국가기관들은 그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신장하느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에 보면 기본권 주권이 맨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기본권이 나오고 국회가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고 법원이 나오고 이런 순서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건데 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 37조 2항에 의해서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 국가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네. 위해서 법률에 의해서만 의해서만 네.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군대에 갈 때 우리가 강제로 머리 깎고 네. 주는 옷만 입어야 되고 그죠? 주는 밥도 안 먹으면 또 그것도 처벌받아요. 군대에서는 전화도 맘대로 못 하고 예전에 네. 집에 갈 또 맘대로 못 하고 온갖 기본권을 다 제약당하잖아요. 사실은, 신체의 예,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그럼요. 심지어 이제 사상의 양심의 자유까지 통제하려고 불온소적을 지정한 건데 그러면은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있어야 법률이 되잖아요. 있어야 헌법에 의하면 예. 그 법률이 없었어요. 아. 없었다고 70년 동안 없었어요. 2016년인가 처음 제정됩니다. 음. 그러니까 법률도 근거 법률도 없고 네. 그다음에 이미 불온이라는 거에 대해서 유언 결정을 했고 이거는 질 수 없는 사건이라고 그럼요. 생각했거든요. 예. 누가 근데 봐도 졌어.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이없는 일이었는데 뭐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관련돼 있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초기였거든요. 예. 근데 뭐라고 하면서 했냐면 그때 이제 그런 각종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군인 복무 규율이라는 거였어요. 군인 복무 규율. 군인 복무 규율은 대통령령입니다. 그럼 대통령령에 의해서는 원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해도 된다. 이거였어 기본 논리가. 근데 그때 헌법재판관들은 예.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명박 정부 초반이라서. 그렇겠네요. 근데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실제로 병으로 군대를 갔다 와서 예. 그런 꼴을 당해본 사람들이 헌법재판관 내에 있었으면 그런 결정했겠냐고요. 지금 알지도 못하잖아 우리는 그게 그렇게 있었다는 예, 걸. 근데 예.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은 가장 부끄러운 결정이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야, 그렇네요. 지금 이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 저 사람들은 왜 저러냐를 하여튼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이게 예. 이제 많이 이제 또 음모론도 회자되고 있어요. 무슨 서울법대 카르텔이 움직이면서 뭐 사법 카르텔 이런 바 법원, 해가지고 검찰 뭐 다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여기저기 전화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아하. 이런 걱정까지 하실 수밖에 없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세상에 지금 신뢰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저것들은 뭐 없는 법도 만들어내는데 뭐 찾아 무슨 어떻게 믿냐 저 얘기들 네. 그리고 이때까지 뭐 예측한 거 다 틀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게 그 법률이라고 하는 걸 존재하는 이유가 법적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이유고 법적 안정성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뭔가를 행동을 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있을 때 그렇죠. 그죠?
이게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이 선을 넘어가지 그렇죠. 마. 예. 이게 안에서만 해야 돼. 이게 법적 안정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지금. 예측도 안 돼. 그렇네요. 그냥 기존에 예측이 알고 안 있던 상식과 법리에서 예측하면 예. 매주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지금. 윤석열이 풀려나는 상황이니까 이걸 예. 참 그래서 이게 지금 법비들이 이렇게 준동하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할 수가 없는데. 예. 이걸 정리하는 곳이 바로 이제 헌재고 헌재가 빠르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뭐 근데 지금 기각은 못할 거고요. 네. 기각을 못하니까 지금 시간이라도 끄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유죄, 그러니까 이재명도 주저앉히고 윤석열도 이걸 예, 탄핵을 예, 해가지고 주저앉히고 예.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겠다. 예, 뭐 예.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예, 그런 얘기까지 나오죠. 지금 그럼 뭐 이렇게 끌다 이재명 보니까 대표가 뭐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주저앉는 아. 그런 건 아닌데 소설을 쓰고 있는데 진짜 그 사람들이 아니 이제 이러다가 예. 진짜 아까 이제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법리대로 무죄가 된다. 네. 26일 날. 그러면 그 다음에 헌재가 윤석열 파면하면 아니 내가 내란 세력이라도 저거 이제 이재명 무죄되니까 지금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눈치 봐서 저런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됐다. 예. 그래가지고 저기 윤석열을 나중에 파면한다. 그러면 야 뭐야? 니네가 지금 다 대통령 내지는 다음 대통령의 목줄을 쥐고 지금 니네가 지금 세상을 장악하겠다는 거야. 뭐 이런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출마 자격이 무슨 상실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36% 나왔더라고요. 예, 갤럽 조사에서. 더 올라갔던데. 더 올라갔습니다. 김문수 9%. 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참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여러 이제 가정의 경우까지 해서 쓰게 되는 것이고요.